2025년 9월 22일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세 개의 단어 앞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경찰 소환, 점수 오류, 녹화 취소. 그리고 그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언제나 흠잡을 데 없이 정갈한 무대 매너와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로 트로트의 황태자라 불려온 가수 김용빈이 서 있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였건만 그가 서 있는 곳은 차갑고 건조한 조사실 앞이었다. 이 충격적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팬덤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무대 위에서 오직 노래로 승부하던 그의 20년 철옹성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제 겹겹이 쌓인 의혹의 장막을 걷어내고 피처럼 차가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한 가수의 타락이 아닌 거대 방송 시스템의 추악한 붕괴가 낳은 비극이었다. 김용빈은 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시스템의 붕괴를 목격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참고인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대중의 눈에 경찰 소환이라는 주홍글씨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SBSM의 간판 음악 프로그램 더 트롯쇼에서 터져나온 믿을 수 없는 순위 집계 오류였다. 시청자 투표 점수와 실시간 득표 데이터가 뒤엉켜버리는 그야말로 시스템의 대역죄가 벌어진 것이다. 숫자는 가장 냉정하고 공정한 심판관이어야 했다. 그러나 그 숫자를 움직이는 인간의 시스템이 오염되었을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한 인간의 명예였다. 방송이 끝나고 잘못된 순위가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 예리한 팬들은 즉시 의문을 제기했다. 무언가 이상하다. 그들의 작은 속삭임은 곧 거대한 함성이 되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제작진의 내부 점검 결과 시스템 오류라는 끔찍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론은 두 갈래의 잔인한 길로 갈라섰다. 하나는 방송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는 이성적인 목소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오류로 누군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는가 라는 독초처럼 피어오른 의심의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 의심의 화살 끝에 하필이면 김용빈의 이름이 꿰어졌다. 그 순간 단순한 해프닝이었을지 모를 사건은 거대한 화약고로 변모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경찰이 움직였다. 더 이상의 억측과 마녀 사냥을 막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였다. 그 과정에서 김용빈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스포트라이트 대신 형광등이 비추는 낯선 공간에서 그는 담담하고 일관된 목소리로 진술했다. 저는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 외에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그의 20년 가수 인생을 관통하는 철학 그 자체였다. 그의 커리어는 하루아침의 신기루가 아니었다. 오직 정도를 걸으며 땀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체였다. 무대 밖의 소음으로 자신을 증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그의 말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진심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참고인 조사라는 팩트에도 불구하고 방송가는 그에게 등을 돌렸다. 예정되었던 방송 녹화는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다.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사태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라는 정중하지만 냉혹한 설명이 뒤따랐다. 본질은 단 하나였다. 가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가수의 무대가 사라졌다. 그의 노래를 기다리던 팬들의 시간을, 그의 명예를, 그 공백의 비용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는 피 끓는 질문이 허공에 맴돌았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가장 먼저 불꽃을 피워 올린 것은 그의 팬덤 사랑빈이었다. 분노는 거대한 연대의 에너지로 승화했다. 순위는 제작진의 책임, 가수는 죄가 없다 라는 외침이 해시태그가 되어 SNS 타임라인을 뒤덮었다. 일부 팬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방송국의 시스템 문제를 규탄하는 집단 탄원서를 준비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명료했다. 첫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불투명한 투표 시스템. 둘째, 문제를 키운 아니라고 느슨한 내부 검증 절차. 셋째, 아티스트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과열된 순위 경쟁. 이 세 가지 구조적 악이 겹쳐
결국 가장 성실했던 아티스트에게 억울한 누명의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킨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무너진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눈에 보이는 연대였다. 자발적으로 모금한 돈으로 도심 전광판에 응원 광고가 내걸렸고 그의 노래를 스트리밍하며 변치 않는 지지를 증명했다. 감정의 에너지는 분노에서 보호로, 항의에서 사랑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팬덤의 거센 저항과 악화되는 여론 앞에 마침내 SBS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백기를 들었다. 집계 과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으며 이는 전적으로 제작진의 시스템 문제입니다. 아티스트 김용빈 씨와는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도 쏟아냈다. 외부 검증위원회 도입, 제3자 회계 기관을 통한 교차 검증, 데이터 흐름의 상시 공개. 이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신뢰라는 기반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인정한 처절한 고백이었다. 팬덤 기반의 투표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투명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은 것이다. 모두가 그의 입을 주목하던 그때 김용빈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전했다. 장황한 해명도 억울함의 토로도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저는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일 뿐입니다.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노래하겠습니다. 가수로서의 본질을 재확인하는 선언. 팬들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절제. 이 완벽한 균형 감각은 들끓던 팬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었다. 분노로 가득했던 타임라인은 그의 메시지를 기점으로 차분한 응원과 위로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진실은 밝혀졌다. 우리는 계속한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인가? 명백히 가수 김용빈이다. 잘못 없이 조사를 받았고 무대를 잃었고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 깊은 상처를 메우는 것은 단순한 사과문 한 장이 될 수 없다. 금전적 보상은 물론 그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시킬 상징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동일 시간대 대체 출연 기회, 공식적인 명예회복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사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진정성이 요구된다. 이번 사태는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의 본질을 흔들지 못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의 브랜드 가치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 앞에서 그는 변명 대신 자신의 직업 윤리를 선택했고 팬들은 맹목적인 분노 대신 성숙한 연대를 보여주었다. 숫자의 오차는 잠시 무대를 흔들 수 있다. 하지만 무대를 향한 진심을 결코 무너뜨릴 수는 없다. 이제 김용빈이 할 일은 단 하나, 다음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을 뱉는 것이다. 통계표가 아닌 라이브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이 그를 트로트의 황태자라고 부르는지를. 노래는 숫자보다 길고 진심은 논란보다 강하다. 황태자의 귀환은 이미 시작되었다.